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시 곡성군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열흘 남짓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증이 필요한 시점에 내실 있는 정책 토론을 통해서 지역의 참 일꾼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순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참여한 후보를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하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2번 민주통합당 노관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호 1번 새누리당 정채화 후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기호 4번 통합진보당 김선동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토론에 앞서서 몇 가지 진행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후보자의 발언 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며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들의 기조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호 2번 민주통합당 노관규 후보부터 1분 30초 동안 기조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순천 곡성 시군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노관규 후보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통합당 후보로 선출해 주신 순천 곡성 시군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거구 조정 문제로 마음 상하셨을 곡성 군민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해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끈 지난 4년, 재벌들과 특권층에게는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과 서민들에게는 어렵고 참으로 야박한 정권이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이 바꿀 수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에 힘을 주시고 노관규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 부모가 지위가 높거나 재력이 없으면 꿈도 져가지는 이 모순을 바꿔내야 됩니다. 노관규는 지금까지 좋은 대학 나오지 못했지만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관규가 제도적 장벽 허물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중앙정치 투쟁도 잘해야 되지만 지역 문제도 잘 풀어야 됩니다. 소수 정당으로 어렵습니다. 민주통합당 노관규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잘 해내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새누리당 정채화 후보 1분 30초 동안 기조 연설해 주시죠. 친애하는 순천 시민 그리고 곡성 군민 여러분, 저는 이번 19대 총선에 입후보한 새누리당 1번 정채화입니다. 저는 군 예비역 소장 출신입니다. 제가 전역을 해서 대학 강단에서 북한학을 강의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국회에서 최루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고 또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광명성 3호 로켓을 쏘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 미군에 대해서 미사일 발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적화 야욕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보의식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안보의식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도 있고 나라도 있고 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국회로 간다면 이러한 안보의식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 주민의 원하는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전부 거두어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청년 같은 열정으로 여러분에게
이 법안 저에게 한 표를 주시기를 거기까지 기대합니다. 듣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통합진보당 김선동 후보 1분 30초 동안 기조연설해 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곡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통합진보당 기호 4번 대한민국 서민의 아들 김선동입니다. 먼저 작년 4.27 보궐선거에서 야권연대 단일로 보였던 저 김선동을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켜주신 순천시민의 위대한 선택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천시민의 위대한 선택이 전 국민을 감동시켰고 야권연대의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4.11 총선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서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저 김선동이 앞장서겠습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될 통합진보당의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를 맡게 될 김선동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순천시민, 곡성군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한민국 서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민주주의, 서민경제, 평화통일의 대업을 완성하는데 저 김선동이 앞장서겠습니다. 서민이 잘 사는 문화도시 순천을 만들고 농업과 관광이 살아나는 장수문화 산업도시 곡성을 만드는데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 순천시민, 곡성군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건설적인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공통의제에 대해서 각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 후보께 묻겠습니다. 한-EU FTA와 한미 FTA가 발의된 데 이어서 중국과의 FTA 협상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지역의 근간 산업인 농축산업과 어업의 경우 연간 피해액만 8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익 개방에 맞서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지역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정채하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수출에 주력을 해야 합니다. 한미 FTA, 한-EU FTA는 이미 발효가 되어 있으며 최근 한미 FTA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8%는 차질 없이 추진하되 미흡 분야는 보완해야 한다고 했으며 25.1%는 발효를 중지시키고 전면 재협상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넓은 지역의 전라남도, 그중에서도 순천, 곡성의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쌀 전업농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농작물을 재배 가능토록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순천, 곡성 지역의 대표 생산물을 키워야 합니다. 순천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 도시로서 생산과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조직인 농협을 활용하여 이미 명성을 얻고 있는 고등채소, 메론, 사과 등에 대한 확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저 정치화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날로 고령화되는 순천, 곡성 지역을 위해 노령화된 노동력을 존중하면서 생산성 저하를 막고 전국 제1의 도농 복합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신명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FTA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김선동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EU FTA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양돈 농가와 그리고 우리 수산업 종사하는 분들에게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서 중소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중소상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는 많은 독소조항 때문에 이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피해 대책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 관세와 관련해서 1531가지 농산물 중에서 1516가지의 관세가 철폐되고 즉시 철폐되는 품목만 해도 576가지가 됩니다. 이대로 두고서는 우리 농업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재협상을 통해서 관세 유예 기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법주권을 유린한다는 ISD를 반드시 삭제해야 하고 네거티브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역진 금지 조항으로 알려진 내채 조항을 삭제해야 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삭제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독소 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재협상을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미 FTA는 그대로 폐기해야 합니다. 한중 FTA는 이미 FTA를 하기 전에도 우리 농산물 시장의 70%를 중국 농산물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중단해야 합니다. 농업을 회생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가부채 해결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관규 후보의 FTA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 방안 듣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필연적으로 지금 농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부, 어느 정치권이 나라 망치려고 했겠습니까마는 농촌에 대한 대책은 기왕에도 어려웠는데 이 FTA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과는 FTA, 미국과는 FTA, 중국과는 FTA 등등을 정말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과 FTA 문제는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사회단체 여러 군데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재협상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 경험을 종합해서 농어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재협상에 나설 것입니다. 폐기 문제는 국가 간의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보다 양국 간의 이익도 존중하면서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중국과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농산물 문제, 지금도 중국 농산물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더욱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보면 우리 농촌 견뎌내기 어려울 겁니다. 당에서 마련하고 있는 제도적인 정책들 잘 이행해서 농촌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새 후보께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목포와 무안, 신안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정부가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구역을 통합 추진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야기됐었죠. 이 정부의 방침과 통합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지금 상황인데요. 또한 이미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례와 곡성, 담양의 지역구가 폐지되는 과정에서도 아마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과 국회의원 지역구석 개편에 대한 각 후보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선동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먼저 행정구역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서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정서적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 행정통합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들의 편의와 또 효율성들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구 관련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마지막까지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농어촌을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마저 희생시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우리 구례, 곡성, 담양을 희생시키는 당론을 정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참에 곡성 군민 여러분, 민주당의 이와 같은 농촌 무시, 농업 무시에 대해서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회초리를 들어야 민주당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이렇게 농어촌 지역구를 희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례, 곡성, 담양은 인구수로 봤을 때 영천시보다 많고 상주시보다 많았습니다. 상주시, 영천시 선거구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된 일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농촌을 무시하고 농업을 무시하고 농민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곡성 국민 여러분 노력해 주십시오. 네, 행정구역 통합과 국회의원 지역구 개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관규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시장 재임 시절에 순천과 여수 광양 통합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을 겪었습니다. 생활의 편의는 이미 한 도시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행정구역이 나눠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동안의 역사적인 여러 문제를 따져봤을 때 쉽지 않은 문제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둘러서만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해나가면서 이해를 조절하는 절차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이나 군수, 도시의원들 더 뽑는 지금과 같은 행정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김선동 후보께서 정개특위 위원으로 책임질 생각은 하시지 않고 민주당 얘기를 하시는데 민주당이 곡성에서 아마 지지도가 좀 높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야, 소수든 다수든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현역 국회의원께서 정개특위 위원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들입니다. 정개특위 위원이 들어가서 철탄 터뜨리듯이 이렇게 해서 이걸 막아내야지 민주당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농촌도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곡성 국민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천되고 거의 대부분을 곡성에 있었습니다. 위로하고 그리고 잘 모시는 마음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채아 후보 행정구역 통합과 국회의원 지역구 개편에 대해서 1분 30초 동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타깝게도 곡성, 순천 지역은 그 하나의 지역구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를 막지 못한 점 크게 사과드립니다. 우리의 그 농촌 지역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아무리 작은 지역이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 통합에 대하여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 정채아가 국회의원이 만약 된다면 농도의 인구수의 지역을 통합할 것이 아니라 그 나름과 소수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런 마음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곡성은 거의 산업시설이 없으며 순천은 도농복합도시로 그다지 소득 수준이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 개인적 생각은 많지만 그건 차지하고 지금은 힘을 합쳐 정원 박람회 열기를 어떻게 나의 지역구인 순천, 곡성의 주민에게 고르게 긍정적인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새 후보께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최대 현안 사업으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둘 수 있겠는데요. 일각에선 예산 확보 문제로 박람회 연기론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순천만 정원 박람회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문제와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 재정 확충 문제, 어떤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노관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지금 자치단체의 예산들은 대부분들이 순천 같은 경우는 한 80%, 곡성 같은 경우는 90%를 외부에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교부세가 순천은 52%, 그 다음에 곡성은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권에서 예산을 풀어내지 못하면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적인 자치단체 유지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저는 시장에 재임하면서 연 4년 동안을 이 보통 교부세를 전국에서
3년 동안은 2번째, 또 한 해는 3번째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재원 확보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국회의원이 협력해서 풀어내야 됩니다. 수치를 관리하고 항목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원박람회는 현재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수 정당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논바닥에 있는 전봇대 하나도 못 뽑아내고, 그리고 국가가 승인하는 국제행사를 끌어다 놓고 특별급여서 한 푼도 못 받아놓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6개월 이내에 풀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들을 잘 활용하면 정원박람회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게 치러낼 수 있습니다. 네. 순천만 정원박람회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채하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죠. 네.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은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전국 시도 중에서 지역 재정 자립 도면에서는 거의 꼴찌인 우리 순천, 곡성은 그야말로 열악합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하나 없는 우리 전남은 국회 예산 회기가 시작이 되면 발만 동동 구를 뿐 그 성과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당 국회의원으로 저 정치화를 밀어주시고 한번 지지해 주십시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세원 확보를 위해서 도농세를 도입해서 이 세금이 발전하는 도농지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법 발의할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법인이 있어야 세금을 징수하여 그 세금으로 지역 발전을 할 텐데 지방 세금으로는 그 지역 공무원의 인건비 또 조달 못한다는 것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균형 발전을 위한 문제 해결에도 적합치 않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곡성, 순천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법인을 발의하고 19대 국회에서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첫 번째 질의에서 답한 것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농작물의 재배로 농업 분농을 만들고 살기 좋은 순천, 곡성을 이루며 세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선동 후보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죠. 예, 노광규 후보는 책임 떠넘기기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구례곡성 담양 선거구를 폐지한 것도 저에게 책임을 묻더니 정원박람회 예산 제대로 확보 못한 것도 저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예산은 2009년도에 정부와 국회에서 이미 60억 원 지원으로 종결이 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2년이 지난 뒤에 2011년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3개월 만에 정부로부터 50억 원 추가 지원을 제가 받아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예결위 과정에서 15억 원을 추가로 제가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천시와 그 전에 2년 동안 60억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서 제가 3개월 만에 6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순천시가 2009년도에 정부에 요청했던 149억 중에 125억이 확보되어서 이제 확보되지 않은 24억은 올해 확보하면 내년에 치르는데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바로 노광규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서 세웠던 계획에서 정부에 요청했던 149억 원 중에 이미 이제 12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것도 지난 3년 동안은 고작 60억밖에 확보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65억 원 추가 확보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네. 순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시 곡성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 간 1대1 상호 토론이 있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2차례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보건, 복지, 교육 분야입니다. 질문과 답변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인신 공격적인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심층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4번 통합진보당 김선동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립니다. 노관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40초입니다. 예, 작년에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서로 합의해서 건강보험 하나로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아신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잠깐만요.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게 된다면 한미 FTA상 간접 수용에 해당되어 가지고 ISD 제소 대상이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데 이거에서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의약산업이 붕괴되고 약값의 폭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무너진다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관규 후보 1분 40초 이내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깊이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한미 FTA 때문에 되는 약값 폭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FTA 재협상 과정을 할 때 손을 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답변했습니다. 네, 김선동 후보 40초 동안 보충 질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들 교육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책임을 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맡았던 일을 중도에 사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요. 시장 사태에 따라서 보궐선거 비용이 10억 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배상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새로운 시장이 만약에 로고라든가 엠블렘이라든가 간판과 설치물들을 다 바꾸게 된다면 한 3, 40억 든다고 하는데 막대한 시 예산 낭비 아닌가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노관규 후보 역시 1분 40초 이내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답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김선동 후보님이 저 같은 사람까지 국회의원에 안 나가게 의정활동을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1년 동안에 김선동 후보님 의정활동하는 걸 보니까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 의하면은 공약 이행률 0%, 그 다음에 법안 가결률 0%, 전국 국회의원 순위 216등인가요? 그리고 전남 국회의원 꼴찌입니다. 아까 우리 정원박람 예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시설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실 때 논바닥에 있는 전봇대 하나라도 좀 뽑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만 해주셔도 순천시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더니 1년 지난 다음에 한전 내규가 있어서 못 뽑겠다고 합니다. 150억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운영비가 있어야지만이 골목 상권까지 관광객 끌어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엄청 고민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시장직에 앉아서 그대로 시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 지위를 누리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나가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느냐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래도 아는 제가 나가서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김선동 후보님도 돕고 싶었을 겁니다. 소수 정당 투정하다 보니까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계속해서 보건복지교육 분야에 대해서 김선동 후보가 정채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역시 40초입니다. 예, 정채하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지난 참여정부에서 책정이 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아주 소소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정기국회 때 야당들과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의해서 24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예결위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를 거치면서 본회의에 상정될 때 이것이 한나라당, 즉 지금의 새누리당에 의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어르신들께 어떻게 말씀드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정채하 후보 1분 40초 이내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에 의해서 기초노령연금이 안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조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운 분들의 이러한 사정을 잘 살펴서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동 후보 40초 동안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복지를 위한 재원이 필요해서 사실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늘리자고 하는 노력이 지난 정기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즉 새누리당은 이러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늘리는 증세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부자 감세를 통해서 서민들의 복지 예산을 대폭 줄이게 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화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치화 후보 1분 40초 이내 역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별로 연구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러한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필요한 곳에 모두 이렇게 분배를 한다면은 그 재원은 정말 막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판단하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소득이 분배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재원에 대해서 만약에 제동을 걸고 여러 가지를 제안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그게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민주통합당 노관규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주제는 보건, 복지, 교육 분야입니다. 김선동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역시 질문 시간 40초입니다. 김선동 후보님이 제 중도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정말 이렇게까지 제가 물어야 되는지 고민이 나면 하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 제도는 교육에 대한 교육관이 중요할 텐데요. 자, 제 아들들이 지금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김 후보님 최루탄 던지고 144억인가요? 비밀 계좌로 정치자금 받은 걸로 기소된 걸 보고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저건 어떻게 된 거냐고. 이 부분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좋지 않는 교육의 악영향입니다. 서로 자식 키우는 입장일 텐데 우리 후보님의 교육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김선동 후보 1분 40초 이내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부터 하는 것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비밀 계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있는 계좌이고 CMS 당비 인출 계좌입니다. 다만 이것이 2004년 이전에는 신고의 의무가 선거안에 신고할 의무가 없었는데 2004년도에 신고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당시 노회찬 당 사무총장이 이것을 실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이후에 김창현 사무총장 그리고 제가 사무총장을 맡았을 때 역시 신고가 되지 않은 걸 발견하고 뒤늦게 신고를 했었습니다. 다만 바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명박 독재에 맞서는 김선동을 탄압하고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의사로 이렇게 기소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정치검찰에 부안해동한 것을 보니 공안검찰 출신답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논바닥에 전봇대 말씀하셨는데 먼저 제가 국회의원 후보로 우리 당시 시장으로 재직하던 노관규 시장을 찾아갔더니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이 논바닥에 있는 전봇대를 뽑아주기로 약속을 다 했다. 뽑아질 거다. 그러니 이번에 그것을 어차피 해결된 거 공약을 한번 걸어봐라. 내가 당신 도와주는 거다. 그때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공약으로 건 것은 제 잘못입니다만은 설마 시장이 국회의원 후보한테 그렇게까지 거짓말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네, 노관규 후보 40초 동안 보충 질의할 수 있습니다. 김선동 후보님,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요. 그게 참 제가 우리 진보를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실망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일은 빠지고 그리고 덮어씌우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제가 참 이번을 보고도 어려운 것이 제가 공안부는 저는 검사로 근무를 해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정희 대표가 여론조사 조작을 하는 걸 보고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진보의 생명은 도덕성입니다. 신고 안 한 계좌로 받으면 불법 계좌죠. 그것이 무슨 놈의 변명이 필요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네, 김선동 후보 1분 40초 이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하지 못한 것 보니까 이해력이 잘못된 것인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구례곡성 담양 국회의원 선거구를 없앤 것은 제가 끝까지 마지막 본회의까지 반대 발언을 해서 실제로 39명의 국회의원들이 제 반대에 동의를 했고 또 43명의 국회의원들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2명이 찬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여서 92명이 찬성해서 구례곡성 담양의 선거구가 없어졌습니다. 명백히 민주당의 책임임에도 저는 당시 구례곡성 담양의 국회의원도 아니었습니다. 순천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노광규 후보야말로 책임 떠넘기기 아주 일가견 고수입니다. 정원 박람회 성공시킬 때니 시장에 다시 뽑혀달라고 우리 순천 시민들에게 호소했고 또 그때는 다시는 다른 국회의원이나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오직 정원 박람회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시장직을 맡아놓고 무책임하게 시장직을 중도 사퇴했습니다. 4개월간의 시정 공백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의 아까운 혈세 10억 원 가까운 돈이 낭비되게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시장이 엠블렘이나 로고, 간판, 시설물들, 문서 같은 것들을 바꾸게 되면 30억에서 40억 가까운 돈이 낭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혈세의 낭비를 두고 무슨 책임을 논한단 말입니까? 네. 계속해서 보건복지 교육 분야에 대해서 노관교 후보가 정채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역시 질문 시간 40초입니다. 정채하 후보님 익숙하지 않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논쟁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보편적 복지든 또는 한나라당에서 얘기하는 복지든 다 논리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일 때는 이 보편적 복지는 이제 단순하게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져다 재분배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이거는 사회보험을 전 국민이 공동 구매하여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후보님이 이에 대한 견해는 가지고 계신 것인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정채하 후보 1분 40초 이내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어떤 제한이 없이 골고루 전부 복지에 할당을 한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런 그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조리 다 똑같이 이렇게 복지를 할당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느 정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광규 후보 40초 동안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뜯어보면 부자들은 세금을 조금 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벌들은 조금 개혁을 하면은 재벌들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 가면서도 그분들에게서도 조금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펴면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재원의 문제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정채하 후보 1분 40초 이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고 또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양을 할당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쓰겠다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 프랑스의 예가 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그 미테랑 정권이고 이렇게 그 사회주의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통치를 할 때는 그 부자가 발생되고 그럴 경우에는 부자세를 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그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외국으로 가버리고 그 국적을 바꾸는 이러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그러니까 물론 부자들이 많은 재산을 축적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자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런 조건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그러한 조치가 뒤따르면서 이것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새누리당 정채하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역시 보건복지교육 분야입니다. 노관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40초입니다. 예, 노관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체 행동을 주도해서 파면 그리고 해임된 전공로 소속 순천시 공무원 7명이 전원 복직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이 복직이 된 전공로 소속 순천시 공무원 7명은 지난 2006년 단체 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되고 나서 시청 안팎에서 복직 시위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그 해임 조치가 부당한 판결을 받은 바 있고 한데 노 후보님의 이에 대한 노동관은 어떠신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노관규 후보 1분 40초 이내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언제나 보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하실 때 협의체 수준에 머무르던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시면서 소위 이 공무원 노조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노동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었죠. 근데 순천시는 제가 시장에 취임할 때 이미 세 분의 시장님이 다 부패 문제로 문제가 생긴 경우에 제가 시장에 취임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내부적으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시던 참여정부에서는 이 새로운 노조법에 따라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소위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서민들 불법 주정차 소위 이런 거 떼는 데는 쉽게 떼는데 본인들이 사소한 법을 지키는 데는 대단히 생각이 짧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대다수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이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해 줄 것을 요구했었지만 대단히 어려웠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결국은 다 가족으로 제가 끌어안고 나올 때까지 다 복직해서 같이 일하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정채하 후보 40초 동안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는 노관규 후보님께서는 법의 전문가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사람들이 그 전부 그 원한을 산다든지 이러한 그런 그 순간들을 맞이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시장을 하실 때도 상당히 그 괴로움을 겪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법 테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여러 사람들을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자기가 잘 이용한다는 이런 생각을 먹음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가 난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노관규 후보 1분 40초 이내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김선동 후보님한테도 놀라운 것이요. 이렇게 치고 빠지기를 정말로 잘합니다. 제가 사실 이 토론회에 나오면서 파벌이라는 책을 제가 좀 읽었습니다. 우리 김선동 후보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참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로 이분들이 이런 투쟁에 참 능하시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밥 먹은 데도 따라와서 앉아있고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는데도 집 앞에 텐트 쳐놓고 앉아있고 부인에게 욕하고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은 있는 자 편에 설 수 있는 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도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사회 밑바닥부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생각이 그분들과 더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기득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시장 편한 줄 아십니까? 기득권자들하고 타협하면은.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시장직 중도 사태도 지금 통합진보당에서는 선거 전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약속 지키지 않고 부도덕한 사람이다, 책임 안 진 사람이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욕을 먹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크든 작든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주는 것은 내가 어떤 불이익을 입더라도 그걸 뚫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노사 문제, 특히 공무원 노조 문제들은 공무원에 일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보건복지 교육 분야에 대해서 정채하 후보가 김선동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40초입니다. 네. 김선동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바 있으십니다. 또 국회회의장에 소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되셨지만 검찰의 그 소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국회는 국제적 망신을 사야했고 순천 시민들의 자존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김선동 후보께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산업체들이 우리 지역 투자를 꺼려할 것이라고 우려가 되는데 후보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네, 김선동 후보 1분 40초 이내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예,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것은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우리 농민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강요하게 될, 농민 서민들의 등골을 뽑게 될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하는 것만큼은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몸을 던져서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농민 서민들의 요구가 그러했습니다. 저는 제 몸을 던져서라도 우리 농민 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한미 FTA가 얼마나 앞으로 우리 농민 서민들, 도시 서민들에게 재앙을 가져다줄지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미 FTA 미국에만 있는 제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복제약 판매를 향후 한미 FTA 발효된 때로부터 3년 후에 금지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제약이 99.8%인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무너지게 되고 우리나라 약값이 폭등하게 따라서 의료보험 재정 적자를 면키 어렵게 됩니다. 연간 30조, 40조 이상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처럼 국민 의료보험이 없고 민간 의료보험 시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서민들은 의료보험도 들지 못하고 아프면 병원비가 걱정돼서 병원비가 무서워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온몸을 던졌습니다. 네. 정채하 후보 40초 동안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김 후보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미 FTA가 정말 그렇게 몹쓸 그 교육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손해만 줄 것이냐 이렇게 꼭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네, 김선동 후보 1분 40초 이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정채하 후보께서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는 미국의 독점 자본과 한국의 독점 재벌들, 수출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다수 99% 서민들의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또 피눈물을 강요하는 매국적이고 망국적인 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권연대를 통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리고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한미 FTA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치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관건 개입할 목적으로 저를 기소했습니다. 국회의장도 국회 사무총장도 저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모욕죄를 적용하려면 본회의장을 관리하고 있는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이 고발했어야 되는데 그분들께서도 한미FTA의 문제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에 저항한 저의 행동에 대해서 그분들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고발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노광규 후보가 자기는 공안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대검 중수부가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공안검찰이고 정치검찰입니다. 이번에 저를 기소한 검찰의 행위는 정치검찰의 개혁의 필요성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검찰 출신의 노광규 후보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순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시 곡성군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은 개별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광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전남입니다. 때문에 국립순천대 의대 신설 문제가 수십 년째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좀처럼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 선거철만 되면 의과대학 유치가 화두로 되고 있는데요. 의과대학 유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 구체적인 유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의과대학은 장기적으로 유치가 되면은 참 좋을 겁니다. 네. 순천대학은 이미 간호학과도 있고 제가 시장 시절에 시와 공동으로 해서 약대도 유치하고 했기 때문에 유치하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상황들을 보거나 지금 제도적인 상황들을 보면 풀어내야 될 과제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같은 전남권에서 지금 목포대학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까지 같이 지금 서명까지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충돌을 해소해 가면서 저희가 지금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우선 먼저 저희들이 이 춘천이나 또는 서남대학 이런 예를 보면은 의과대학을 덜렁 유치한다 그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대학병원이 생길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대단히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산업 노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특화될 수 있는 의과대학을 유치해도 경쟁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측과도 토론에 나오기 전에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같은 전라남도 내에서 목포대학하고도 부딪히지 않고 그 다음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인프라를 이용해 가면서 의과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채하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금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죠. 하지만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급증하고 있는 이 고령 인구, 귀향인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은 사실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노인과 귀농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 그리고 안정적인 터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지역구에는 소외계층과 많은 수의 고령인구, 장애인분들, 그리고 차상위 계층으로 수급자의 소급 확대 방안이 중요합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소득 재원 마련입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을 확충하여 고령화의 어르신, 장애인,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것을 공약하기보다는 저는 많은 사회적 기업의 유치로 소외계층의 자립경제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취업 준비 단계부터 관, 산, 학의 유기적 협조와 청년들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또 일정액의 실비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이 수급 혜택을 받으면서 그 생활에 안주하는 제도를 바꿔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살아보겠다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고칠 법규는 과감히 폐지시키고 지역민들이 삶의 애환을 잘 살펴서 자립심에 힘을 주는 노동 그리고 복지정책을 펼쳐 보이는 위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선동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이 취약한 교육 여건을 들고 있는데요. 과거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떨쳤던 이 순천이 현재도 그 명성에 맞는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진단해 주시고요. 아니라면은 순천이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이 곡성 지역의 학교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곡성 지역의 학생 수가 급감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교육적 대책, 교육정책의 대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농업을 살려야 합니다.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농가 부채 해결과 그리고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통합진보당은 이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살려야 농촌이 살아나고 농촌이 살아나야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농촌에 머무르면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농촌 교육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국가적인 집중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순천이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더 강화하자면 순천대학교를 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거점 대학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우선한 것은 의과대학 유치입니다. 지금 목포대학 또 인천대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순천대학교가 2015년에 의대 정원을 재조정할 때 우선순위, 영순위에 갈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산업의학과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가 농과대학으로부터 출범한 것을 기초로 했을 때 수의과대학을 또 유치하고 이러한 산업의학과와 수의과대학을 유치한 연후에 의과대학 정원 재조정 때 의과대학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순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시 곡성군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이번에는 후보 간 1대1 상호 토론이 있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2차례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정치, 행정, 그리고 농업과 경제 분야입니다. 질문과 답변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인신 공격적인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 정채하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노관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질문 시간 40초입니다. 노관규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는 4월 12일서부터 16일쯤에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것이라고 지금 합니다. 예. 그렇고 난 뒤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번에는 1, 2차와 같은 플루토늄 기반이 아니고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노 후보께서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노관규 후보 1분 40초 이내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하고 세계가 다 걱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북한을 너무 몰아붙이는데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박수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적으로만 간주해서는 앞으로 이런 긴장 관계를 풀어내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북한은 우리 형제들입니다. 형제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동포애를 가지고 접근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이런 긴장 관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평화가 정책이 안 되니까 얼마나 우리 불안합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에 냉정하게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시는 정부에서도
북한을 이렇게 너무 적대시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서 이런 시험들을 사전에 못하게 해나가는 외교적 노력과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을 더 궁지에 몰아넣으면 북한은 더 위험한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잘 사는 특권층만 피해를 입고 서민들은 피해 안 보겠습니까? 똑같이 피해 봅니다. 한반도는 빨리 평화적으로 이제 전쟁 상태가 종식돼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게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강대국들이 북한을 좀 더 개방으로 이끌어내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좀 더 자유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대단히 걱정스럽고 정책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네. 정채하 후보 40초 동안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북한이 그 발사 예정인 광명성 3호에 대한 다시 질문입니다. 이 광명성 3호가 발사가 되면은 미국과 일본이 협조를 해서 일본은 요격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미국과 일본의 공조가 된다고 보는데 만약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요격을 할 때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노관규 후보 1분 40초 이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이 요격을 한다고 언론에 보도한 걸 저도 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발사를 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일본도 우리 한반도 평화가 어쩌면 유지되기를 속으로 이렇게 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분단의 원인이 일본에게도 엄청나게 큰 지금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요격을 하게 되면 만일에 우리 영해라든가 우리 국토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정부는 빨리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무모한 실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일에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고 우리 영토가 주권이 침해당하는 결과가 되면은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문제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핵안보 정상회의도 했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러한 큰 행사를 하면서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고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북한도 아마도 외교적으로만 잘 풀어주면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을 여러 가지 의사를 지금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김정은 새로운 지도자가 생겨난 이후에 정정으로 불안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정부가 너무 지금 빌미를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들 불안하지 않게 정부에서 빨리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북한을 설득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현명한 대처가 될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 행정, 그리고 농업,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채하 후보가 김선동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선동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군사적인 이런 질문을 드려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한미 연합사령관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북한은 휴전선 부근에 장거리 유도탄을 비롯해서 각종 화력 장비를 전부 배치해서 서울을 그야말로 불바다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김선동 의원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김선동 후보 1분 40초 이내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채하 후보께서 직업 군인 출신이라 군사적인 질문을 많이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군사 작전상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노관규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이 문제는 민족의 분단과 그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찾는 그 방법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만약에 이대로 계속해서 대결과 갈등, 대립을 계속해서 전쟁으로 간다면 민족 공동의 공멸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멸입니다. 따라서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려면 협력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제거하는 가장 현명하고도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한다면 북한은 지금 식량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에 놀고 있는 논들이 있습니다. 밭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게 해서 북한의 식량을 팔고 또 북한에 무한정이 있는 지하 자원들, 광물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첨단 산업과 전단 산업, 우리 그 과학기술 발달에 또 활용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울러서 북한은 지금 철도나 고속도로나 발전소나 많은 부분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대강 삽질 같은 헛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철도를 넣고 고속도로를 넣고 유라시아 철도, 시베리아 횡단 고속도로를 넣게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 건설회사와 토목회사가 30년은 먹고도 살 것입니다.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채아 후보 40초 동안 보충 질문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김선동 후보께서는 북한이 지금 김정일에 의해서 김정은, 아들인 김정은이가 지금 그 후계를 잇고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후계를 잇고 이제 국방위원장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는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국방위원장이 될 때는 북한이 우리에게 더욱더 그 김정일 때보다 더 압박을 가할 것인지 또는 아니면은 반대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선동 후보 1분 40초 이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미루어 추측할 어떠한 단서도 없습니다. 다만 남과 북은 상호적입니다. 우리 한국이 먼저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평화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을 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서해 세 분 모두 제한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4번 통합진보당 김선동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마찬가지로 정치, 행정, 그리고 농업과 경제 분야입니다. 노관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경계하고 이럴 야당 같고 지금 여기 두 분은 여당 같습니다. 선거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선거운동을 굳이 그 개설을 할 필요는 순천 곡성 시군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오늘 본의 아니게 아마 상대 후보들에게도 가시돋친 얘기가 나갔습니다. 마음 상처 입으시지 않기를 기원하고 또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반지르란 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내용이 없는 것이 또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셔야 됩니다. 정권 교체요? 민주통합당이 하지 의석수 몇 석 되지 않고 지지율 3점 몇 프로에 머무른 정당이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민주통합당이 중심이 돼서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회 제도적 장벽 허물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학벌 좋은 사람들, 이력 좋은 사람들, 그리고 특권층에게만 희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선거운동 과정 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에 이골이 난 분들하고 싸우는데 제가 무슨 수로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정직하게 뚜벅뚜벅 걸어서 순천 시민 여러분들과 곡성 국민 여러분들에게 기호 1번 새누리당 정채아 후보 토론 지켜보셨습니까? 제가 준비를 잘 못한 관계로 여러분들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큰 실망을 안겨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짧은 기간에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두 후보에 쌓여서 별로 그 실력도 발휘 못하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느낀 것이 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 타파의 중요성 그리고
너무나 이 지역이 골이 깊다는 사실. 저희 새누리당은 한나라당하고는 틀립니다. 새롭게 변하고 모든 것을 새로운 진영과 성공을 하고 수가 있다고 19대 국회의원 선거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19대 국회의원 선거 같은데 지역의 김선동 후보 1분 40초 이내 답변할 수 있습니다. 10초 이내 답변하시. 전라남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김선동 후보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가 2007년도부터 매년이면 사실은 이 마지막에 진보당 김선동 후보부터 해주시죠. 노 후보님, 작년에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서민 정치의 꽃을 활짝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민주